Hello and welcome 네, to 안녕하십니까? 네, 분과 세션 4-1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변혁 교육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샘 론이고요. 미국 UN 지속가능발전 해법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팀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네스코 포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 분과 세션 4.1에서는 이 변혁 교육, 그다음에 지속가능 발전, 건강한 삶, 그리고 세계 시민 교육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DG의 4.7 세부 목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저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많은 국가에서 교육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교육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는 어떻게 이 각각 부문에서 이 시민사회가 동참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저희가 변혁 교육이라는 것을 녹일 수 있을지 보도록 하고요.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문제라든지 기후 변화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시스템 그리고 교육 정책들이 이러한 문제들, 시급한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룰 필요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저께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향후 어떠한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패널 소개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샌드라 알리슨 소리아 멘도자 페루 교육부 환경교육과 과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환경교육 전문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페루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저희 그리고 캐서린 마타라 전문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케냐 교육부 교육 전문관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세 번째 연사분은 이 청년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사헤르 바이그 님이신데요. 청년 기후 행동 총회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컵25의 IPCC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을 대표해서 패널로 참여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패널분들을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토론이 기대가 되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포맷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그 전에 세션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떠한 이제 질문을 저희가 그 패널 분들에게 드렸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저희가 이번에도 슬라이도를 이용을 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도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먼저 패널 분들이 2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질문을 해서 또 질문에 대한 답을 받고 또 다시 이제 패널 분들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 국가에서 변혁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변혁 교육의 이네이블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 권고안에 대해서 뭔가 각 국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존 세션에서 저희가 다뤘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슬라이도를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그런 내용들인데요. 이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이 맥락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전 세션에서 저희가 다뤘던 그 슬라이더 노트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기존 세션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교육 정책에서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가 이 슬라이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답변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적응력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교사들의 신뢰가 있어야 된다. 포용성, 그리고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처방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또 답변이 있었는데요. 네, 시험이 좀 줄어야 된다.
라는 게 있었고요. 마인드셋,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이 인내심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이 교육 제도가 어떻게 그 좀 변화를 도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살펴봤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맥락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답변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패널 분들의 얘기를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첫 번째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샌드라님께 여쭤보고 그 다음에 카터렌님, 그 다음에 사허리님 이렇게 순서로 저희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각 국가별로 변혁 교육을 저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SDG를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건강한 삶, 지속가능 발전, 세계 시민 교육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페루에서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좋은 아침, 좋은 오후, 좋은 저녁 시간입니다. 네. 지금 방금 본 그 단어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 생각에는 각국에서 바로 그 정책과 관련된 모든 문서들 그리고 또 결의안들이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있어선 바로 변혁 교육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시스템이 설계돼야 되고 또 모든 그 교육 과정이 그 스테이크홀더들을 모두 참여시키도록 하는 방법을 구체화하고 문서화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험, 페루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이 참여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스테이크홀더들이 각각의 필요한 것, 그리고 우려사항,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이 청취를 해서 결국은 그 변혁, 실질적으로 가능한 변혁적인 교육 제도를 문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Thank you 네, very much.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To our next speaker. 이제 저희 다음 캐서린 연사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변혁 교육을 저희의 교육 커리큘럼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에 여러 가지 가치를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람들의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포함시켜서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지속 가능한 교육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지원을 해줘야만 합니다. 또한 유연성을 교육 시스템에 포함을 시켜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교육 ICT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지원되어야만 합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시스템을 사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용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포용을 해야만 하는데요. 특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시스템에 청년들을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이들은 아프리카에서는 특히 사회의 근간이 되는 그러한 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니즈가 교육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제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교육 시스템은 양성평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개입되고 참여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커리큘럼이 가치에 기반을 해야 하고 평화에 관련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번역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대중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환경을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데 홀리스틱한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학교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케냐 같은 경우에는 역량 기반한 그러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량을 강화해줘서 사람들이 삶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치에 기반한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자신들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사회 문제들을 실제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케냐에서는 다양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평화 교육이 이미 커리큘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글로벌 시민 교육이 이미 커리큘럼에 통합이 되어 있고요. 또한 기후 변화가 커리큘럼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교육도 커리큘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번역적인 교육도 앞으로 계속해서 포함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권고안을 제시를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사헤르 바이그 대표님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다른 분들도 좋은 말씀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다른 가치 기반한 그런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는 바이고요. 먼저 제가 1.2.9의 매니페스토에서 보시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섹션이 있는데요. 역량 구축과 번역 교육을 위해서는 다자 이해관계자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모든 기관과 부처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에 더해서 저는 젊은 층으로서 우리가 굉장히 칸막이 처진 이런 환경에서 노력을 각자 해왔다고 합니다.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굉장한 웰빙이라든지 글로벌 시민 그린 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왔는데 개인으로서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정책을 실행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한서는 모든 분야가 다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칸막이가 쳐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를 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생들과 중학생들은 웰빙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무엇인지를 학습을 받는데요. 이때 글로벌 시민이 무엇인지 도 교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기후 환경에 대한 교육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문제들을 함께 언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가치 기반 교육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교육부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부처들과 기관들이 함께 이를 도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가 함께 협력을 해서 이 정책을 실행하는 데 더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리오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룹으로 초점을 받았는데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전체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그룹이라는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아동이라든지 청소년을 학교에서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현재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건강과 웰빙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가 함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것이 변혁 교육과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를 한다는 것을 알려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여적 그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리고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커리큘럼을 개발을 할 때 가치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칸막이를 우리가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 교육을 제공을 해야 된다. 영유아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또 이제 토론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 청중분들도 꼭 같이 이렇게 참여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피드백을 주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를 제가 잠깐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중분들에게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기에 들어오셔서 저희의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토론자분들에게 보여드리고 한 2분 정도 있다가 같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slido.com으로 들어오셔가지고 394978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네, 여기 보면은 뭐 대체 평가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죠.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이거를 이제 좀 확장을 시켜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계속해서 답변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다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물론 패널 분들께 이걸 토대로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지만 그것 외에도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러한 요소들을 이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정책이라는 큰 메커니즘이라든지 틀에 반영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실제에 응용을 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조금 생각을 확장을 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산드라님을 먼저 제가 초청을 해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지금 올라오는 단어들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정확히 굉장한 그 청년들의 참여의 필요성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관의 참여 에 있어서 시민사회의 참여. 그래서 함께 코워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아주 이상적인 환경이 학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교육에 참여하는 다양한 스테이크홀더들이 실질적으로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중요한 부분이 이 슬라이드에서도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포괄이라는 개념, 그리고 학교에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혁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중요하고 그 참여가 실행될 수 있는 환경과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교육 정책에 바로 변혁 교육이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육이라는 환경에 활동하고 있는 저 같은 교육자라든지 또는 그 정부 교육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러한 이러한 스테이크홀더들도 이러한 내용들을 그 업무를 수행할 때 포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바로 그 변혁 교육이라는 데서 이런 요점들이 분명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캐터린 전문가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변혁교육 시스템으로 넘어가면서 정책이라든지 솔루션을 통해서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라든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갈등이라든지 기후와 관련된 문제들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픈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기술을 사용을 더 확장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래서 혁신적인 방식을 생각을 해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회를 변형시킬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변혁 교육이 무엇인가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케냐 같은 경우는 가치 기반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와 관련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하고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역량도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과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해야 하고요. 이것이 바로 변혁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하르님.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은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그리고 혁신도 굉장히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런 디지털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소외되는 사람들을 남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량이 없는 사람들, 이런 기술을 직접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전체 시스템을 변혁시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혁신을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단순히 기술을 사용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사용할 때 소외되는 그런 커뮤니티를 남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 젊은이들의 참여입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학습을 하고 있는 젊은 층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책을 내리는 사람들은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우리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현재 지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육 시스템에 통합을 시켜야 하고요. 사실은 젊은 층,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웰빙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학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글로벌 시민이 될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실행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만약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면 그냥 듣기 좋은 말에 불과하고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어야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캐서린님께도 다시 좀 이 기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기술이 물론 훌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현재 시스템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제가 기술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접근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기술은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성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소외된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사실 인터넷이 없기도 하고 이런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기가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은 많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직접 유저에 기반한 그러한 학습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은 단순히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수단, 다른 기술의 수단을 데리고 있고요.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저희가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지역이고 점점 천천히 코로나19 팬데믹에서부터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기술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서는 더 많은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이고 이를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술이라고 하면 컴퓨터라든지 인터넷을 생각을 하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모든 방식을 포함하는 것인데요. 대중들에게 접근하는 모든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등이 포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산드라 님께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페루에서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참여형 교육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사람들의 의견을 다 취합해서 변혁 교육을 도모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참여형 과정을 정책에 녹이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페루는 다른 국가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이제 세션이나 이번 포럼에 참여하시는 모든 국가들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아직 커넥티비티의 갭도 크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코비드로 인해서 바로 우리가 이 필요성이 기술 사용에 관해서 좀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그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 정부라든지 이 각 부처에서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루에는 경험을 봤을 때 교육 부분에 관련해선 원격 교육은 집에서 배운다라는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실행을 했는데요.
바로 그 학생들이 집에서 그 가상 공간을 활용해서 교육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그 커넥티비티에 관련된 그 격차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에서 배운다라는 그런 방법. 그래서 각각의 집이 아니라 마을 회관에서 공부를 한다라는 그러한 방법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결국 교육권에 접근을 하도록 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각 지역별로의 그러한 기술 격차가 있다라는 걸 인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방법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하고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Great, great. Thank you very much.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분들께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슬라이드에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이르님, 먼저 네, 이 중에서 뭐 혹시 말씀하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골라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청년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젊은 층들이 최소한 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젊은 층들이 어느 정도의 역량 구축을 스스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배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목소리들이 교육 분야에서도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부라든지 정책 기반자들이 이러한 목소리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그러한 청년들 간의 청년들과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 간의 간극을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통합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시민사회들이 하고 있는 일들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 많은데 청년들이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에게 이러한 정책과 관련된 역량 구축을 해주는 데 많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을 변화시키는 데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것은 또 다른 분이 언급하셨던 부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제 생활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와도 관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일상적으로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는지를 고려를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전체 기관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이 청소년과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칸막이가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언급한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젊은 층들이 이미 이미 어떤 기여를 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가에서 아프리카 국가도 그렇고요.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바로 젊은 층의 목소리를 고려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제 정책에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이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훌륭한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저 많은 제안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로 경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층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현재 많은 우리가 관행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 다음 저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도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좀 이러한 변혁 교육을 가능케 하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청중분들도 슬라이드를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성찰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의 이 컨퍼런스에서의 결과가 실제 변화로 이어졌으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다음 질문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워낙에 훌륭하신 토론자분들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산드라님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카터린님, 그 다음에 사헤르님께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한 15분 정도 저희가 또 토론을 해보고 그러니까 슬라이도에서 먼저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뭔가 좀 이 주요 이해관계자들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조건을 어떻게 저희가 조성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산드라님 먼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Gracias.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질문이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페루에서 시도하고 추진하고 있는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다른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시민사회 또 다른 형식의 거버넌스를 가지고 있는 제도들 그리고 기관들 그리고 핵심적인 스테이크홀더들이 바로 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만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SDG와 연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는 바로 핵심적인 곳인데 거기에서 정말 학습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바로 우리 교육 커리큘럼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모든 필요한 컴peten스를 확보하고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모든 교육 플랜이 집중되어 있고 설계되어 있고 여기에는 바로 그 총괄적인 홀리스틱 관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습하는 환경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참여 그리고 분야 전문가들 그리고 액터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참여해서 국가적인 교육 전략을 수립하는 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교육 플랜을 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요. 영토에. 그러면 각 지역별로 또 현실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현실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 수립이 바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우리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적극적으로 학습하는 그러한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또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그런 것들을 저희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양한 액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Great, great. Thank you very much for that. 네, 감사합니다. 네, 캐서린님, 그러면은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문제 중에 방법 중에 하나는 저희 문제에 있어서 다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심지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회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이네이블러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다양한 다분야적인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포함시켜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콜라보레이션, 즉 협력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다양한 기관과 그러한 다른 기관들이 함께 협력을 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변혁적인 교육을 도모해야만 합니다. 참여적인 학습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사회 아동과 청소년은 대부분의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저희 인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젊은 층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이와 관련하여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만 합니다. 청소년의 그리고 청년들의 참여가 다양한 분야에서 있어야 하고 아동들이 다양한 문제에 참여를 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만 합니다. 사실은 아동이라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그러한 해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놀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인드셋도 변화시켜야만 합니다. 교육이 이네이블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누가 이런 과정을 이끄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줘야 하고요. 강사들의 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교사들이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참여적인 그리고 혁신적인 교수법을 통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판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칸막이 된 상황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사회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라님. 네. 제가 굉장히 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 교육이라는 개념이라는 것이 사실 교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그런데요. 왜냐하면 많은 아동이라든지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실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홈스쿨링 같은 경우는 광범위하게 현재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착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지식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분야를 생각해 보았을 때 정확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황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교육은 사실 특권입니다. 젊은 층으로서 제가 보고 싶은 정책은 이런 홈스쿨링을 하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야 하고 토착민도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이들의 지식을 포함을 시켜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구축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언어적인 장벽의 문제고 있습니다. 토착민들에 대한 언어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할 때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를 해야만 하는데요. 이런 이해관계자들은 사회 내에서 항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이라든지 현재 학교를 가고 있는 많은 아동들도 있지만 이러한 특권을 가지지 못한 아동들이란 청소년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교육 시스템의 일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층으로서
이러한 기회에 단순히 학교에 가는 아동들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아이일 때 물론 특권은 누려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런데 그런 같은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굉장히 오래된 이런 접근 방식을 버릴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테린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교사들의 역량 구축에도 초점을 맞추고 싶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지만 저는 젊은 층으로서 세대 간의 평등이라는 그런 개념도 교사와 교육 분야에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교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젊은 교사들이 이러한 환경에서 많은 일자리를 얻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들에게 역량 구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 젊은 층들이 교육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이기 때문에 전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체 시스템 번역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에 대해서 논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모든 패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각자의 관점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제 슬라이도를 다시 좀 가서 네,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그 청중분들께도 다시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거를 QR코드를 스캐닝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아래에 있는 번호를 넣어서 슬라이도에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좀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다음 슬라이드에 정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slido.com에 들어오셔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토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중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산드라 그리고 캐서린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드라님 그리고 캐서린님 두 분께 드리는 건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제적인 이 집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각각의 부처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러한 변혁 교육의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부처 차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산드라님.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결국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는 것 자체도요. 결국 우리 페루 교육부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그 교육의 다양한 레벨까지도 우리가 그 학교라는 공간, 이것이 그냥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바로 그 공식 그 교육 외에도 비공식 교육이라는 그 활동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저희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이러한 관점을 놓치지 않고 또 세대에 간에 그 모든 그 정보와 또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교사들이 더 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보다 더 역량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굉장히 다양한 현실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들의 현실에서도 이 교육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을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모든 그 스테이크홀더들이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그 경험들을 축적을 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접근성을 제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환경의 시간이라는 그러한 그 교과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특정 교사가 그 분야에 관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이론적인 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생활에서 경험한 사례들을 제시하기도 하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감사합니다. 캐서린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즉 학습에 대한 환경을 조성을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들이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실제로 노는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적인 활동을 통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환경을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것은 저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희가 커뮤니티를 전체를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니즈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릴 때 자신들의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정책들은 결국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관점이라든지 의견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의견을 듣고 자신들의 리더의 의견을 들어서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니즈라든지 우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항상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솔루션을 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기술을 참여시켜서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면 합니다. 정책 방향에 관련하여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환경, 즉 학습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솔루션을 직접 내야 하고요. 이를 통해서 사회 변화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포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포용시켜야 하는데요.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참여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용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리더십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권고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또 사혜리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청년의 참여가 변혁교육이라는 맥락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해하셨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청년들의 참여는 변혁교육의 굉장히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변혁교육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이들의 목소리를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어떤 모습이냐라고 말씀드리자면 토착민들에 대한 지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이 번역 교육에 중요하고 또 공식 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커뮤니티를 고려해 봤을 때는 다양한 청년들과 아동뿐만 아니라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자신들만의 독특한 교육 테크닉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교육 테크닉들이 있는데요. 정책 기반자들은 이에 대해서 더 잘 인지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이와 관련되어서 지역적으로 많은 교육적인 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토지청민들에게 직접 교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교육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토착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커뮤니티라든지 청년들이 번역 교육을 할 수 있는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기반자들이 정말로 이러한 간극을 메꿔야만 하고요. 만약에 사람들의 역량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학습을 시킬 때 교육이 어떤 의미인지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들에 대해서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어떠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젊은 층들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인지해야만 하고요. 이를 통해서 단순히 정책을 만들 때 이런 사람들만을 고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단순히 정책을 만들어서 이거 실행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이런 사람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헤르 대표님. 저희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모든 분들께 다 드리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슬라이드도 또 같이 참고를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정책 입안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교육 툴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혹시 정책 입안가들이 현재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산드라님? Interesante pregunta.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네, 우리 정책 기반자들이 바로 이러한 그 도전을 직면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지 아직은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솔직하게 답변드립니다. 아직 굉장히 많은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격차가 있고요.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현실이 그렇게 이 접근이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허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멀고 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결정적으로 페루에서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길은 제대로 들어서 있다. 방향은 잘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바로 그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더 강력하게 발휘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에 관한 접근에 관해서 더 좋은 품질을 제공받기 위한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thank you for your honesty on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실 캐서린님에게도 질문이 있긴 한데 제가 통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기반자들이 준비가 됐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우리가 정책 기반자들을 준비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캐서린님이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답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커뮤니티와 청년들도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요. 청년들도 커뮤니티의 일부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을 해서 조화롭게 우리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청년들은 무시되고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 포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이 준비됐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제 생각에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을 개발을 할 때 단순히 문제에 따라서 정책을 위반을 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책 위반자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준비도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있어서 정책 위반자들을 더 준비를 시켜야만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시키냐라면 정책 위반자들에 대한 역량 구축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야 하고요. 또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위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량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도록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사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정책 위반자들은 저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방식으로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가 협력을 하고 있고요. 광범위한 그러한 연구도 하고 있고 역량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하르 대표님, 네, 정책 위반가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시켜야 될까요? 네. 제가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책 위반자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준비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것이 정책 위반자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 변혁 교육에 관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 우리 모두 우리에게 자문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정책 위반자들이 실제 뭐를 준비하고 있는지 변혁 교육이 뭔지 알고 있는지 자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변혁시키기를 원하는지 자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요 이해관계자는 누구인지도 물어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교사들이 리더가 되어야 하고 실제로 최전선에 있어야만 하지만 실제로 교사들이 변혁 교육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고 있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하는 질문은 실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알고 있는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에 대해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물론 당연히 우리 알고 있다.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 않았냐라고 답을 할 수도 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일반적인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젊은 사람으로서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잘못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화에 다 참여를 함께 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학습과 관련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위반자들은 스스로 자문을 해야만 합니다.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중요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가 됐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지금 더 추가적으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는 다시 배운 것을 되돌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야만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슬라이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슬라이도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있으시다면 정말 1분 이내로 아주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산드라님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1분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 정말 참가자들의 그 우려사항이 무엇인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민사회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청소년들의 유스의 그 참여, 그리고 스테이크홀더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정책적인 변화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스테이크홀더들이 각각의 위치와 그 기능에 있어서 그리고 사회에 있어서 그 역할을 하는 차원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이 아니라 이를 우리 정책에 구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우리가 노력을 집중하고 경주하고 있습니다. Great. Thank you very much. And 네, 감사합니다. 이제 캐서린님. 감사합니다. 네, 산드라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른 분께도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정책 권고 중에 하나가 바로 청년들의 참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이해관계자의 참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여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러한 사람들의 참여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에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정책 기반자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고 자신들의 역량을 충분히 구축해 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량 구축이 되어야 하고 준비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청년 참여 역시도 중요한데요.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역량 구축이 중요한데 이해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정책 기반자들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도 중요하고 커뮤니티에게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말씀으로 강조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하르님. 좀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슬라이드에 있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청중들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정책 기반자들이라든지 뭐 학생들에게 다 중요한 것인 것 같고요. 제가 이번 세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다 같은 페이지에 있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정책 기반자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소외시키면 안 된다. 사람들을 이 정책에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함께 나눴고요. 청년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라든지 토착민들을 정책 기반 과정에서 소외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념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것이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토론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권고안에 대해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실제 실행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인 그런 행동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실용적인 행동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좋았고 다른 아이디어도 다 좋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다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잠깐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아주 훌륭한 패널분들을 모시고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워낙에 또 전문가 분들이시고요. 또 그리고 청중분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가치 기반의 교육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 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ICT를 접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량 구축을 커리큘럼에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학교에서 역량 구축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는 교사에 대한 교육도 포함이 된다. 그리고 정책 입안가들이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런 도전 과제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문제가 복잡하다라는 얘기를 잘 이렇게 반영을 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적어도 저희가 다 느끼는 바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다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연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워낙에 풍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결과가 도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